실패. 맞고 싶지. 이거를 맞춰야 되는. 네, 지금 네. 어떤 거 준비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계신데 대회 준비에 대한 부분은 약간 관심만 있고 따로 특별히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능력을 너무 썩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실제로 관심이 있는 대회에 출전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 업무 시간에는 업무를 열심히 하고 외적인 시간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분야들에 좀 맞춤 교육으로 스스로 돈을 지불해 가면서 재료비도 사고 시간도 투자해서 이렇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대회를 찾았고 저희 억셉트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선수 지금 컵 테이스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해마다 제일 빠르게 진행이 되는 GSC 커핑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생두값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입맛을 조금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업무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한 이쁜 직원 한 명과 함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기가 제일 많은 거는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인데 예선전 같은 경우는 6세트 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컵에다가 한 세트에 3컵씩이 준비가 되고 3컵에 1개만 다르고 2개는 같은 커피가 담겨져요. 그랬을 때 이것을 맛을 보고 다른 한 컵을 찾는 대회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예선전에는 6세트, 결승전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8세트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이 맞추냐. 그러니까 다른 걸 찾는 거라서 이렇게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비슷한 두 가지의 커피를 추출해서 담아 놓으면 떨리는 와중에는 되게 힘들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른 커피를 찾는 대회다라고 이제 쉽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국가대표 선발전은 간단하게 다른 컵 하나를 찾으면 되는데 기타 등등 GSC 같은 경우는 생두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룰들이 조금씩 변형이 되는 거죠. 공식 생두 같은 경우는 그 주관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20종 예선전은 6세트가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다른 한 컵을 찾아내고 그게 정답이었을 경우 그러니까 다양한 생산 국가들이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뭐 파나마, 온두라스, 에티오피아 뭐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뉘앙스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로스팅 정도도 다 다르고 그래서 되게 좀 재밌지 않나. 다른 컵도 찾아야 되면서 그 정답 컵에 생산 국가까지도 맞추는. 해마다 보면은 다양한 주관사들에서 약간의 룰들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다른 점들을 공략해야 된다. 컵 테이스트는 다른 한 컵을 찾아내면 그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컵 테스트 하면서 트레이너로서 네. 좀 주고 싶은 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기가 지원한 순간부터 그다음 대회 당일 날까지 연습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할 때 처음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좀 이게 해 나가야 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조금 난해한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카페에서 종사하는 바리스타 분들이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약간의 팁이라면 첫 번째는 공식 생두가 많이 선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공식 생두의 각각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샘플링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로스팅이 끝나고 나면 커핑을 통해서 면밀하게 각각의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해 놓고 뭐 적어 두셔도 되고 다 기억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정리된 그 특징들을 좀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앞서 설명했던 트라이앵글레이션이라는 세 컵 중에 한 컵 다른 거를 이제 찾아내는 과정을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턱대고 하면 좀 난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관사에서 배전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추출되는 브루어의 종류도 따로 선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협소한 공간에서 그렇게 규격을 다 맞춰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 각각의 특징을 알고 난 다음에는 갖춰져 있는 환경 안에서 브루잉을 그 농도에 맞춰서 잘 하면 좋습니다. 브루잉에 대한 뭐 레시오나 이런 것들은 룰집에 잘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할 때 가장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습량이 많아야 된다. 그 와중에는 첫 번째 인지 능력 향상, 커핑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두 번째는 트라이앵글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서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온도차, 배전도차 등등 각기 이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연습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공식 생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고, 온도가 다르든 추출이 조금 잘못되든지 간에 무조건 찾아야만 한다. 요 개념으로 접근해서 연습을 꾸준하게 하면 좋습니다. 그 컵 테스트 네, 대회 컵 나갈 테스트. 때까지 비용은 얼마 정도? 일단 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컵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커핑볼만 하더라도 보통 하나에 뭐 싼 걸 찾아도 3,500원, 4,000원 이런 것들이 여러 세트가 필요하겠죠. 다들 이제 연습하면서 결승전 가야 되니까 8세트라고 하면 3824, 24개예요. 여기에다가 공식 생두는 그 해마다 주관사마다 선정하는 생두가 다르기 때문에 생두에 대한 가격은 기본적으로 작년 경우에 봤을 때는 그냥 한 50만 원 정도씩 들어가죠. 근데 내가 로스터기가 없고 로스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또 지인들을 통해서 볶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밥값도 나갈 것이고, 네, 여러 가지 경비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컵 테스트를 한 번을 준비를 할 때는 한 100만 원 가량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대회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이제 브루어 머신 가격은 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요즘에 트렌드는 팀으로 준비를 많이 해요. 생두 가격도 이제 n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커핑볼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공통으로 같은 게 있다면 다 이렇게 합쳐서 또 연습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사실 한 100만 원 내외 정도 들어갈 것이고, 같은 선수가 내년에 대회를 한 번 더 나간다라고 했을 땐 비용이 공식 생두 가격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럼 보통 연습 뭐 그런 네. 거는 보통 얼마나 될까요? 연습 날짜 같은 경우는 공식 생두 발표하자마자 생두를 구매, 그다음에 로스팅이 끝나면 그날부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날부터 해서 대회 당일날까지, 당일날 만약에 내가 오후에 되어 있다 그러면 조금 컨디션이 뭐 괜찮다라고 하면 그 당일날 오전에도 가볍게 한번 마셔보고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식 생두 발표가 한두 달 전에 발표는 무조건 돼요.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뭐 하루 정도는 쉰다고 치더라도 거의 매일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연습하고 있는 연습장인데, 여기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연습장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그냥 막 갖다 놨어요. 보통 그냥 있는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는데, 요즘엔 보통 이제 굵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룰집에. 그래서 꼭 이 GSC 대회가 아니더라도 룰집을 자세히 보시면 입도에 대한 크기가 다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측정을 할 수 있으면 더 베스트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수율이 잘 나올 수 있는 분쇄도로 좀 더 갈아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옛날 거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라인더도 이렇게 좀 그래도 안정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더 좋고, 로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역시 그 룰집에 색도값이 나와 있어요. 되게 러프하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찍어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좀 핫하죠. 좀 커핑을 좀 한다, 숟가락질을 좀 한다라고 따졌을 때는 좀 핫합니다. 이 4.8리터짜리인데 전기포트예요. 어차피 한 번에 많은 양을 추출을 해야 되면 작은 거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큰 거 한 방에, 이거 핫템입니다, 요즘에.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규격 사이즈대로 간단하게 이렇게 줄을 쳐놔요. 왜냐면 이제 현장에서 대회장에서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라도 해놓고 떨리니까. 그래서 적응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고요. 저희는 이제 클레버로 추출을 하는데, 추출할 때도 도구가 이제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경험자가 옆에서 코칭을 같이 해주거나 같이 연습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게, 어떠한 도구로 내리더라도 준비되는 이제 결과값, 맛을 보고서 어떠한 뉘앙스가 나면 된다, 어느 정도 진하기면 된다, 이것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이렇게 클레버로 가지고 추출을 합니다. 깔아놓고 웬만하면 이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하루에 4번, 5번까지도 연습을 하죠.
타임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뭐 선수하기 나름이 아닐까요? 보통은 예선전은 6세트 기준으로 6분 이내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6분이 소요가 되지만 치우고 다시 브로잉을 해서 준비하는 데까지는 보통 한 세트 끝나는데 거의 한 30분 이내로 힘들어서 많이 못하죠. 식사를 하고 와서 바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괜찮나요? 아, 뭐 피곤하다고 못하겠습니까?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밥 안 먹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너무 맵고 짠 것을 약간 피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대신에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개인의 컨디션이에요.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무리 연습해봤자 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도 잘 해주고 여러 일수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한 번이라도 한 번 더 숟가락을 대보고 이렇게 좀 조절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식사도 마찬가지고 뭐 흡연도 이야기가 좀 많이 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잘 찾아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 컨디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컨디션. 이 두 종류는 같은 커피, 한 종류는 다른 커피를 6세트를 만들고 이제 다른 컵 하나랑 국가까지 찾는 그런 훈련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